네, 좀비 아포칼립스 테스트고요. 지금 요렇게 있다고 합니다. 소속감의 정도, 뭐 생존 확률, 악행을 인지하는 정도, 어, 소속감의 정도, 악행을 인지하는 정도. 문항 약 12개와 11개로 구성된 심리 테스트 결과를 통해 좀비 아포칼립스와 같이 인륜이 무너진 세상에 당신을 그려보세요. 문항은 지속적으로 추가됩니다. X축은 악행에 대한 인지도와 생존 확률, 그리고 Y축은 소속감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선택지 밑에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상황 묘사를 읽고 자신이라면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한 뒤 선택지를 고르세요. 자신이 정말 극한 상황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더 알맞은 결과가 도출됩니다. 가볍게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시간을 들여 읽으시면 종말의 피폐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이넨! 네, 좀비 아포칼립스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냥 솔직히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빨리 죽는 게 가장 이득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살고자 한다면이라는 느낌으로 아니야 그냥 날 죽여 막 이런 생각이면 이게 안 될 거 아니에요. 막 난죽택 막 이러면 이게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테스트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럼 내가 최대한 살고자 한다면라는 느낌으로 해볼게요. 근데 일단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평행세계 아이네입니다. 실제 아이네는 이 세상에는 없어요. 네, 저 좀비 아포칼립스 세상에는 아이는 없을 겁니다. 자, 아무튼 1개월 구독 작다 감사합니다. 요거는 이제 또 다른 평행세계 아이네 해보겠습니다. 자, 당신은 숲을 지나가다 외진 길에 주차된 차 한 대를 찾았습니다. 외진 길을 헤쳐가던 도중에 여러분들도 약간 한번 과몰입해봐요. 외진 길을 헤쳐가던 도중에 당신은 털털거리는 소리에 이끌려서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은 본래대로라면 피하는 게 피하는 게 상책이긴 했지만 이상한 점은 그 소리가 계속 한 곳에서 멈춰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의문과 함께 이끌려온 당신은 이윽고 문이 열린 채 방치된 차량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시동이 걸린 상태였죠. 게다가 트렁크에는 갖가지 식료품들까지 있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은 버틸 수 있는 양이었죠. 당신은 마침 이틀치의 식량과 식수밖에 남지 않았음을 기억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는 왜 시동이 걸린 채로 숲에 있었던 걸까요? 정말 여기 있는 물건을 가져가도 괜찮을 걸까요? 하지만 주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도 없는 걸 보면 어쩌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1개월 구독 잘못다 감사합니다. 트렁크에 식료품들만 가져간다. 주변에 사람도 없으니 내가 가져가는 걸 알 사람도 없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물자를 내버려 둔 건 본인들의 잘못이다.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한다. 이제 이 차는 제 겁니다. 이야호! 주인이 있을 수도 있는 물건이다. 조건 나쁘건 간에 막 집어갔다가 원한을 질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건 그래. 차 주변에서 기다렸다가 돌아올 수도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매복한 뒤 그들을 습격한다. 아니 습격을 왜 해? 시동이 걸린 걸 본다면 분명 주위에 사람이 있다. 그들이 누구든 간에 합류한다면 좋을 것이다. 기다렸다가 우호적으로 다가간다. 아 이거는 너무 순진한데? 사람들이 날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 사이에 들어가서 나의 중요함을 입증하고 입지를 굳혀서 영향력을 얻는다면 지금의 생활보다 훨 편할 것이다. 나의 중요함을 입증하고 입지를 굳혀서 영향력을 얻는다고? 이건 너무 낙관적이고 순수하고 이건 너무 오만한 거 아니야? 이거는 너무 오만한데?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접근해서 만약 그들이 날 받아준다면 배신하고 많은 물자와 이 멋진 차를 챙기고 도주할 수도 있겠다. 아니 미치겠다. 그냥 차라리 차를 그냥 훔쳐 그냥 배신하지 말고 습격하지 말고 임마 그냥 훔쳐. 미치겠네 진짜. 주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살고자 하는 거니까 트렁크에 식료품들만 챙겨가겠습니다. 저라면. 당신은 라디오를 청취 중이었습니다.
은신처에 잠시 몸을 숨기고 당신은 소지하고 있던 라디오를 꺼내 주파수를 조정했습니다. 약간의 잡음만이 흘러나오는가 싶더니 이내 주파수 하나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국가는 사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상 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자원자분들에게는 안전한 숙소와 식량, 식수가 제공될 것입니다. 수많은 군경 병력이 대기 중입니다. 방송을 청취 중이신 국민분들께서는 정부요? 그것이 남아 있었나요? 방송은 여기서 얼마 멀지 않은 도시의 이름을 송출했습니다. 설마 백신의 희망이 있는 걸까요? 임상 실험? 이거 뭐 임상 실험? 이거 너무 방송의 출처가 불분명한 데다 맞아. 출처가 불분명해. 진짜 정부가 맞는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굳이 위험을 감수해서 그곳까지 갈 필요는 없으니 알아만 두고 가지는 않는다. 식량과 식수가 넉넉하고 안전하기까지 하다면 안 갈 이유가 없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가는 길에 오른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을 습격한다면 아주 많은 물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얘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얘는? 얘는 도대체 무슨 그곳으로 가서 물자를 얼마 훔쳐 몰래 빠져나올 수 있다면 어쨌든 간에 좋을 것이다. 와. 아니, 당연히 무장을 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게 왜 이렇게 오만해? 이게 왜 이렇게 오만해? 가지 않겠습니다. 1개월 구독 잘못하면 사합니다. 당신은 2층 건물의 2층을 수색 중이었습니다. 한적하기 그지없는 2층. 캐비넷과 책상들이 여기저기 있고 의자들은 모조리 넘어져서 난장판이 되어 있으며 유리창 하나는 깨진 채로 있는 상태였습니다. 살짝 내밀어 내다보니 저 아래 유리 조각이 박힌 채 말라붙은 피를 아스팔트 도로에 흩뿌린 시체가 있었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당신이 건물 안쪽으로 시선을 돌려 수색을 시작하던 참에 밤의 침묵을 깨고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황급히 내다본 창문 밖 도로에는 사람 하나가 비명을 지르면서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골목으로부터 튀어나온 좀비들에게 포위당해 있었습니다. 이 2층 건물은 물자가 꽤 많이 남은 게 분명했습니다. 만약 저 사람이 산채로 좀비에게 뜯어먹히게 내버려둔다면 넉넉히 챙겨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요? 고민하는 동안 저 사람이 왼팔을 물리는 게 보였습니다. 어떡하죠? 당신에게는 가득 찬 탄창이 삽입된 권총 하나가 있습니다. 물렸네. 적어도 고통 없는 죽음을 줘야 한다. 물건은 조금밖에 챙기지 못하겠지만 총알 한 발로 산채로 뜯어먹히는 신세를 면하게 해주는 것은 분명 옳은 일일 것이다. 이미 물렸으니 별 수 없다. 어차피 물렸으니 좀비가 될 테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 물건들부터 챙긴다. 저 사람이 죽는 덕분에 내가 물건을 더 챙길 수 있으니 총알도 아낄 겸 살인도 하지 않는다. 물렸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구하면 살 수도 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권총에 삽입된 탄창이 가득 차 있으니 저 사람을 포위한 좀비들을 해치우고 구출한다. 이게 무슨 일이죠? 함께 있는 그룹원 중 하나에게 어서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아니면 적어도 쏴야 하지 않겠냐고 나 대신 그가 가거나 쏘게끔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얜 또 뭐죠? 넌 또 뭐죠? 할 거면 네가 해. 뭔 소리야 이거는. 그럼 네가 해. 근데 이제 물건을 조금밖에 챙기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제 2층에서 총을 쏘면 그 소리를 듣고 좀비들이 몰려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좀 너무 안타깝지만 이미 물려서 총알도 아끼고 살인도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한적한 도시 근교를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지지 않은 오후, 이제는 파리가 날아다니는 시체와 머리가 박살난 좀비들의 시체가 드문드문 남은 도시 근교에는 전신줄을 들이받은 자동차와 털린 지 꽤 지난 듯한 상가만이 있는 듯 했습니다. 킥킥킥.
에이, 이 자식 가방 좀 두둑한데 불량스럽고 간신배 같은 목소리에 전형적인 악당의 대사가 들리기 전까지는요. 잘 보니 당신이 지나치려던 골목 구석에 야구방망이와 오한마로 무장한 불량스러운 약탈자 둘이 마스크를 쓴 20대 청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 일들로 인해서 권총에는 약 3발만이 남아있는 것을 당신은 기억해냈습니다. 둘. 근데 권총에 3발. 오케이. 그러면 그대로 두었다간 물건을 빼앗기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일이다. 총알은 몇 없지만 주저없이 불량배같이 생긴 둘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방아쇠를 당긴다. 무슨 일인지 알 수는 없지만 바로 쏘는 건 괜한 총알만 낭비할 수도 있다. 총구를 겨누고 물러나라고 협박한 뒤 필요하다면 딱 한 발 정도만 위협용으로 사격하고 모두가 흩어지면 빨리 자리를 벗어난다. 굳이 총알을 낭비할 이유도 없고 은닉한 총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건 그래. 위험을 감수할 필요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용히 지나쳐야 할 필요도 있다. 굳이 소란을 만들지 않고 자리를 피한다. 햇병아리들의 무장과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기 가방을 들고 있는 녀석의 물건 모두 탐난다. 모두 죽여버리고 물건을 챙기면 되겠다? 아니 얘 사이코패스야? 아니 아마 저놈들 모두 지금 상황에선 털어먹기 딱 좋을 것이다. 총도 없는 것 같으니 적당히 협박하고 싹싹 털어가자. 미치겠네 진짜. 불량배들을 쫓아내고 위협받던 청년을 살펴본다. 건강한 상태라면 영입을 제의한다. 방금까지 위협받던 걸 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겠지. 함께 있는 그룹원 중 하나에게 어서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아니면 적어도 싸야 하지 않겠냐고, 나 대신 그가 가거나 쏘게끔 이야기를 늘어놓는. 얘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얘 왜 이래. 얘 왜 이러는 거야. 그리고 저도 좀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저는 혼자 다닐 것 같아요. 아마도. 아마 이 상황이 됐으면 뭐 초반에 뭉친 친구들이라든지 뭐 이런 그룹이 아마 다 뿔뿔이 흩어졌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 혼자 다닐 것 같아요, 느낌에. 좀 슬픈 일이 있지 않을까. 원래 좀비 아포칼립스 때는 그 슬픈 일이 있거든요, 원래. 어, 어. 아, 방아쇠를 바로 당기는 건 좀 그래. 근데 총으로 위협했는데 얘도 갑자기 막 너만 총이 있는 줄 알아?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막 막 뒤에서 막 총 꺼내면 어떡해? 어떡하지? 총 꺼낼 것 같을 때 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니 근데 총알이 3개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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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2번 하겠습니다. 2번. 음, 2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상당히 우호적인 생존자들을 조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공호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아주 넉넉한 식수와 식량이 있고 사람이 좀 필요한 상태여서 당신을 영입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런 대면이긴 했지만 그들의 표정은 선하기 그지없어서 신뢰가 약간 가기도 합니다. 더 물어보니 평소 핵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공호가 이런 상황에서 쓰일 줄은 몰랐다는 대답과 함께 못 믿는 것도 이해한다며 당신이 따라오지 않겠다면 말리지도 않겠다고 답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1일치 정도의 식량과 식수밖에 남지 않은 상태인데 이 생존자들의 말을 믿는 것도 괜찮은 걸까요? 근교에서 외곽까지 오느라 총알은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넉넉한 식수와 식량이 있는데 왜 사람을 늘리려고 할까? 왜 사람을 늘리려고 할까? 입이 많으면 좋을 게 없는데. 음.
수상하기 그지없다. 그럴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따라가서 좋을 건 없을 것 같다. 사람이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이런 상황에 머릿수가 더 있어서 좋을 게 어디 있다는 거 나랑 뭐야 나랑 똑같은 얘기하네. 물건이 많은 데다가 사람도 별로 없다면 훔쳐서 나오기 딱인 곳일 터이다.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간다면 총이 빈 상태긴 하지만 적당히 견제하고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진짜. 난 진짜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고 힘들어도 이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도대체 뭘까요? 사람이 별로 없고 물건도 많다면 거기에 무장도 있을 테니 몰래 훔쳐서 구성원들을 모두 해치고 나 혼자서 독차지해도 되는 것 아닌가? 그들을 해칠 작정으로 따라간다. 야, 니들 위험해! 야, 야, 니들 위험해! 아니, 근데 좀 그래요. 처음 보는 사람을 뭘 믿고 갑자기 우호적으로 대하면서 영입을 하려고 하는 거지? 얘네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믿는 구석이 있어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식량도 있고 사람도 있다면 머무르기 딱 좋은 곳이 아닐까? 식량도 식수도 없고 내가 약간의 노동력만 제공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머물기 좋은 곳일 터이다. 여차하면 총도 있어서 비어있긴 하지만 호신용으로 위협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치. 뭔가 노동력을 위해 뭔가 뭐 집을 짓는다거나 뭐 하고 싶은데 빨리 해야 되는데 사람이 부족해서 뭐 노동력이 필요할 수도 있죠. 어렵네. 그곳에 가서 이 사람들에게 나를 단단히 각인시켜두면 더할 나위 없이 편한 삶이 될 것이다. 그 다음 내가 거기에 지도권을 휘어잡는다면 흑심을 품고 동행한다. 이거 사페색이야. 이거 사페색이야, 이거. 너무 긴장은 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서 적당히 일하다가 물자가 떨어진다 싶으면 그때 홀라당 다 챙기고. 근데 저는 이게 난 믿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 그러면 거기를 따라가가지고 밤에 잠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믿고 잠을 잘 수가 있지? 잠이 어떻게 들지? 못할 것 같아요. 1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길을 가다 정신을 잃은 생존자를 발견했습니다. 차도 옆에 움푹 파인 초목이 우거진 곳에서 숲을 위에 덩그러니 있는 생존자를 당신은 발견했습니다. 더플백을 둘러매고 있던 그는 눈을 붙인 채 아무래도 자고 있거나 기력이 소진되어 정신을 잃은 듯 보였죠. 움직임이 얕긴 하지만 숨을 쉬듯이 움직이는 것을 보니 분명 살아있는 상태였고 훑어보니 물린 자국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는 아무래도 이렇게 외진 도로까지 누가 올 거란 생각은 안 했는지 아주 곤히 잠들어 있습니다. 세상에. 확실히 당신은 이곳까지 오면서 사람은커녕 널린 처참한 몰골에 좀비들도 보지 못했으니 이 사람과 당신만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를 깨운 다음 길을 간다. 내가 이 사람을 그냥 두고 가면 누군가 또 이 사람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는 것과도 같기 때문에 깨워두는 편이 그에게도 좋다. 나쁜 사람이어서 내가 나중에 추적당할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은 혼자 다니는 것 같으니까. 길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 잘못인 게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이 그렇고 죽을 작정을 한 것과 다름없으니 물건만 빼돌려서 지나쳐. 괜히 물건에 손대기도 그렇고 깨워서 오히려 나를 위협하면 그건 더 좋지 않은 일이다. 그냥 후환 없이 가는 게 제일 좋으니 가던 길 마저 가자. 나 잡아가쇼 있는 걸 보니 좀비에게 미끼로 줘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아니 미친 거야? 아니면 내가 피를 보면서 재미를 좀 봐도 진짜 사페인데요? 아니 진짜 사페인데? 깨운 다음 괜찮은 사람이다 싶으면 동행을 요청한다. 혼자 다니기에는 너무나 버겁다. 지금 여기에 그 사페가 있고 중립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영입에 미친 사람이 있어, 지금. 인싸가 어떻게든 그 그룹을 만들려고 지금 인싸가 있어.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양심에 찔리니까 이 사람을 그냥 깨우고 난 가던 길 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깨웠는데
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저랑 같이 가면 안 돼요? 저랑 같이 다니면 안 돼요? 아니면 먹을 거라도 주고 가면 안 돼요? 아, 제발 저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요. 이러면 어떡해? 이러면은 더, 그러면은 더 양심에 찔려요. 더 그래. 그냥 가겠습니다. 어차피 주변에 뭐 사람 없다 그랬으니까. 일어나서 다시 가던 길 가겠죠. 당신의 동료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나 동료가 있었어? 이봐, 말 안 하려고 했던 건데. 라고 얼마 전 어찌저찌 합류하게 되었던 당신의 동료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주저가 담겨 있었지만 끝내 당신을 신뢰하고 하던 이야기를 마저 이어갔습니다. 나 물렸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얼마 전 주택가를 수색하다가 화장실에서 튀어나온 어린아이였던 좀비를 처음에는 차마 해치지 못하고 물린 뒤에야 겨우 끝을 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물린 손은 왼손이었습니다. 소독약과 항생제 그리고 그의 소방 도끼가 있기는 했지만 당신은 마찬가지로 권총도 있었습니다. 쫓아내거나 헤어진다. 더 이상 동행하지 않고 각자의 길을 간다. 손발이 맞아서 괜찮은 동료긴 했지만 부담도 지기 싫고 그렇다고 해를 끼치기도 껄끄럽다. 거짓말로 치부한다. 또 순진한 애 있네. 물린 부인은 가짜일 것 같다. 아니, 적어도 지금 멀쩡한 걸 보면 아무래도 면역자일 수도 있다. 잘 모르겠지만 부인하고 개의치 않고 동행한다. 동료의 왼팔을 절단한다. 피냄새와 비명을 어떻게든 막기만 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다. 설령 새어나가도 이 동료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위험을 감수한다. 근데 왼팔을 절단하면 또 같이 다니기가 애매할 텐데. 아니, 근데 이 동료도 다 동의를 하면 모를까. 이 동료가 이런 방법도 있는데 너의 결정에 따를게. 나는 팔 절단해도 좋아. 라고 하면 모를까. 격리시킨다. 식수와 식량을 대신 가져다 주기로 하고 방 안에 동료를 격리시켜 며칠 동안 지켜본다. 팔을 자르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도 그렇고 죽이는 것도 할 수 없다. 살해한다. 권총으로 편안하게 보내준다. 총알 한 발로 안식을 줄 수 있는 건 그간 지내온 정으로 줄 수 있는 일이다. 자살을 종용한다. 권총을 그에게 넘겨주고 알아서 하라고 선택권을 넘겨둔다. 무책임할 수도 있지만 내 손에 피를 묻힐 수는 없다. 이거는 회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라 이 동료랑 회의를 해야 되는 건데? 나 근데 여기서 마음이 약해져. 나를 신뢰하고 하던 얘기를 마저 이어갔대. 그리고 어린아이였던 좀비를 채치지 못하고 물린 뒤에 끝낸 거래. 어떡해. 동료랑 얘기해가지고 만약에 왼팔을 절단해도 괜찮으면 왼팔을 절단을 한 다음에 격리시킬 것 같긴 한데. 4번 하겠습니다. 당신을 붙잡은 불량배들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나 불량배들한테 잡혔어? 이건 나! 이 새끼들! 이 띨빵이 당신은 정신을 차리자 머리채가 붙들린 채였습니다. 걸걸한 목소리에 수염이 덥수룩한 불량배 두목으로 보이는 남자가 씩 웃으면서 금리를 드러내더니 당신의 이마를 툭 쳤습니다. 야, 얘가 뭣도 모르고 아스팔트 바닥에 지 좋다고 헤딩하는 게 마음에 든다. 이 새끼 우리랑 같이 다니면 좀 챙겨줄게. 그가 기분 나쁘게 낄낄거리면서 동료들을 돌아보곤 어떻냐는 듯 묻자 그들이 난처해하더니 자신들의 두목이 진심이라는 걸 알고 더 당황스러워합니다. 아무래도 당신의 행동을 지켜보아왔던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을 영입하길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살려면 별 수 없으니 합류한다. 무슨 악행을 저지르는 일이 있다고 해도 결국 이런 상황에서 붙들린 상황이라면 체념하고 그들과 함께 다니는 게 오히려 살 확률이 높을 테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불량배들하고 어울릴 수는 없다.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죽거나 산채로 좀비밥이 될 게 뻔하지만 거부한다. 숙이는 척하면서 기회를 노리다가 복수하고 달아난다.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제일인 것 같다.
들어가서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동시에 천천히 나의 영향력을 키운다. 이렇게 된 거 아예 독하게 마음을 먹고 그들과 통화되어 그들 안에서 입질 또 나왔어. 이 미친놈 이거. 이 미친놈 또 나왔어. 아 진짜. 숙이는 척하면 근데 솔직히 다 힘든 상황이잖아요. 좀비 아포칼립스에서 다 힘든 상황인데 이런 사람 해치는 불량배 짓을 하는 사람들은 나는 진짜 약간 글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복수하고 달아나는 게 나는 복수하고 달아나는 게 어차피 이거나 여기서 완전 선비처럼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희 같은 인간 쓰레기들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옳은 말 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산채로 매달려가지고 좀비한테 뜯긴다고. 그러느니 차라리 숙이는 척하고 기회 노리다가 복수하면은 이게 나요. 이것도 복수하려다가 들키면은 얘랑 결국 똑같아지거든요. 그럼 차라리 기회를 노려보는 게 더 낫습니다. 앞굽 뒷지 복수할 거임. 당신은 시체가 즐비한 캠프를 살피던 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한바탕 싸움이 있었던 곳으로 보이던 캠프는 천막이 있고 중앙에 재만 남은 모닥불 자리와 야외 테이블 몇 개가 있었습니다. 다만 천막들의 방수포는 죄다 찢어져 있었고 안에 침낭도 솜이 터져 여기저기 흩날리고 있었죠. 야외 테이블 위에 있던 종이 상자에도 큰 수확은 없었습니다. 남은 건 피냄새만 넘쳐나는 시체들 뿐이었죠. 아무래도 이 냄새에 꼬이기 전에 어서 빨리 도망쳐야겠다 생각이 들던 차. 갑자기 아직 살피지 않은 천막에서 노인이 나왔습니다. 당신은 서둘러 그를 향해 총을 겨눴죠. 잠깐만 기다리게.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나온 그 노인은 아무래도 이곳에 먼저 도착해서 살폈지만 그다지 수확은 없었는지 가방도 텅텅 비어있는 듯 했습니다. 당신의 눈치를 살피는가 싶더니 양손을 들며 투항하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젊은이 그냥 지나갑세. 응? 굶은 지 이게 일주일이나 되어서 먹을 것도 없다네. 어떻게 할까요? 절름발이에다 위협이 될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 가방 안에 총을 숨겼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노인이라고 다를 건 없으니 가차없이 방아쇠를 당기고 그 가방을 확인하... 물건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 분명하다. 노인에게 총구를 들이대며 가방을 내려놓으라고 협박한다. 산을 살 만큼 산 사람이니까 괜찮을 것이다? 우선 총구를 계속 겨누고 다 털었냐고 물어본 다음에 이곳을 마저 살펴 딱히 특별한 게 없다면 노인에게 해코지는 않고 자리를 벗어난다. 아, 이런 노인이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나도 험상궂다. 우리 그룹에 영입하는 것은 어떨까? 절루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을 그냥 내치기엔 좀 그럴 것 같다. 저는 혼자 다닙니다. 영입하는 것은 무리지만 그래도 적당한 물과 음식은 쥐어드리고 떠날 수 있을 것 같다. 수색하러 와서 손해만 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람 돕는 일이다. 이게 확률은 적거든요. 확률은 적지만 이게 막 알고 보니 무림 고수일 수도 있어. 알고 보니 무림 고수일 수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뭔가 전투,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는 저는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살고 싶다면. 그래서 일단은 3번이 제일 긴장 놓치지 않고 해코지하지 않고 요건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안 좋다. 당신은 주택을 살피던 중이었습니다. 퍼석! 기분 나쁜 소리와 함께 검붉은 선혈이 허공으로 튀어올랐다가 이내 주택의 마룻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머리가 깨진 좀비가 이내 털썩 쓰러졌고 아무래도 생전 부부였었는지 둘이 복도에 엎어져 쓰러진 게 왜인지 무언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굵고 핏줄이 도드라진 손과 얇고 가는 손 둘 모두 부패가 진행되어 창백한 살갗에 약지에 끼워진 반지는 그대로였죠. 그러다가 당신은 계단 쪽에서 쿵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힉! 그것은 아이가 겁에 질려 당신을 보고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울린 소리였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아이가 눈을 꽉 감고는 벌벌 떨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아이는 데리고 다녀봤자 식량과 식수만 축낼 뿐이다. 그냥 여기 두고 주택을 빨리 빠져나간다. 아무리 그래도 아이인데 그냥 두고 가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달랜 후 동행할지 물어본다. 그룹에서 책임질 여력은 없다. 그냥 적당한 식량과 물 정도만 대충 앞에다 던져놓고 빠져나간다. 아이를 데려가면 그룹에서 인간성을 추구하는 파벌 쪽에 신뢰를 사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로써 내 입지는 굳게 굳힐 수 있겠지. 에헤헤헤헤. 그럼 이후에 내 영향력도 커질 것이다. 아니 미친놈 이거. 사람이 이렇게 속이 시커매. 사람이 속이 시커매. 썩었어 아주 다. 아이를 속이고 데려가서 약탈자 무리에 인신매매한 미친 서커스하는 어린 꽝대는 그놈들이 찾는 아주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 거래의 대가로 받는 식량도 충분할 것이다. 경찰 아저씨! 경찰 아저씨 이거 잡아가야 돼요. 이거 잡아가야 돼. 이거 사이코패스야 이거. 이거 고른 사람 이거 추적해가지고 잡아가야 돼. 이거 뭐야 이건 또. 데려가서 광대 훈련을 시킨다. 킥킥킥. 마침 지루한데 잘 됐어. 얘가 약탈자 물인가 봐. 얘가 약탈자인가 봐. 얘는 약탈자 물인 아닌데 얘는 진짜 약탈자인 거야. 와 진짜 여기는 아예 영혼이 없어. 여기는 영혼이 죽었어. 여기는 속이 썩었거든요. 속이 시꺼먼데 이쪽 애들은 그 영혼이 죽었어. 없어. 아니 근데 동행하는 거는 너무 좀 에바야. 저는 이것도 오만하다고 생각해요. 동행하는 건 에바야. 왜냐면 여러분들 그 제가 건장한 성인 남성이면 모를까. 나 혼자 저는 설정이 나 혼자 다니다니까. 나 혼자 다녀. 그래서 이게 오히려 아이를 위험하게 하는 행동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식량과 물을 놓고 가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일 것 같습니다. 당신은 머리에 총구가 겨눠졌습니다. 왜요? 왜요? 저 갑자기요? 어이, 그것은 아주 갑작스러운 습격이었습니다. 어두운 골목을 혼자 지나가다 미처 2인 1조의 다른 파트너와 떨어졌을 때 그대로 당신은 채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서야만 했습니다. 관자놀이에 차가운 쇠의 감촉이 느껴졌다 사라졌고 눈을 흘겨보니 그것은 총구였기 때문입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하면 바로 죽을 거야. 네가 아무리 재빨라도 총알보단 느리니까 움직여도 죽을 거고. 당신은 특수요원도 아니었고 머리에 겨눠진 총구를 붙잡아 다른 곳으로 돌리기까지 재빨리 움직일 순 없었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아, 말을 잘 듣는군. 잘 들어. 오늘 니놈들 기지를 습격할 거다. 일러 바쳐도 상관없어. 하지만 우리가 거래를 해주지. 네가 거기 있는 놈들을 바깥으로 끌어내면 너랑 투항한 놈들은 살려주겠다. 가서 일러 바치면 다 같이 죽는 거야. 어쩌죠? 그렇게 말한 습격자는 어느새 사라진 후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 일러 바치거나 투항하는 것도 포기하고 그냥 혼자서 그룹을 미리 떠난다. 적어도 생포당할 일도 맞서 싸울 일도 없을 것이다. 무슨 놈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죽기 살기로 맞서 싸워야 한다. 돌아가서 일행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경계태세에 들어간다. 투항하면 살 수 있다는 건 괜찮은 것 같다. 적어도 목숨만큼은 부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걸 어떻게 믿어? 차라리 이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어차피 돈독한 사람들도 아니었으니 기왕 붙을 거 갈아타는 게 좋을 것 같다.
아, 얘 좀 보내줘. 얘 좀 누가 죽여 빨리. 누가 좀 죽여. 얘 좀. 이런 애는 살아있으면 안 돼. 사회 악이야.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아, 근데 이거는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봐봐. 봐봐. 우리가 이 짓을 했다고 쳐봐요. 우리가 팀원 하나 붙잡아가지고 배신을 종용했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팀을 배신하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붙으려는 애를 우리가 걔를 믿을 수가 있어요? 절대 안 믿지. 이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성격도 나쁜데 바보 같기까지 한 거야. 이런 애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알아서 죽어. 이런 애들은 시간 문제입니다. 멍청한데 성격까지 나빠. 약간 일러 바치거나 투어하는 것도 포기하고 그냥 혼자서 그룹을 미리 떠난다? 약간 이거 말하고 떠나면 안 돼? 떠나더라도? 이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약간 말하고 떠난다. 이거 있었으면 차라리 그걸 했을 텐데 말도 안 하고 그냥 떠나? 이건 좀 너무 치사해. 일행이랑 얼마나 돈독하고 얼마나 지금 정이 쌓여 있고 뭐 그건 모르겠지만 저는 2번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긍지를 가지고 죽는 게 낫지 않나? 당신은 쓰러진 사람에게 붕대를 감아주고 일어서는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오! 용건 있으세요? 약간은 당황한 낯으로 안경을 쓴 상대방이 당신에게 경계심을 품은 건지 거리를 벌린 채 좁혀지지 않길 바라는 듯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습니다. 차림을 보니 그는 의사인 것 같았는데 아무래도 홀로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어깨를 누른 가방 사이에서 뼈톱이 튀어나와 있었기에 추측할 수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당신의 시선이 자신의 가방에 온 것을 인식한 건지 인상을 구기고는 몇 걸음 물러났습니다. 난 같이 갈 생각도 없고 특히 털 생각이라면 다가오지 마세요. 어쩌죠? 의사가 그룹에 있다면 좋을 텐데 같이 갈 생각이 없대는데요?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을 데려가야 한다. 온갖 회유하는 말과 함께 그를 영입하려고 노력한다. 어떻게 해서든 데려가야 하니까 강제로라도 그래야만 한다. 당장 달려가서 그를 붙들고 끌고 키키키. 협조의 뜻도 보이지 않고 게다가 분명 희귀한 인력이긴 하지만 그만큼 부담해야 할 짐도 늘어나는 것이다. 아무리 의사가 있어도 물리면 끝인데 굳이 무리해서 영입을 시도할 필요는 없다. 권총으로 그를 위협하며 가방을 내려놓으라 협박한다. 의사라면 분명 의약품을 가지고 있을 테니 유용하게 쓸 수 있겠지. 어... 같이 다니면 좋긴 하겠네. 좋긴 하겠지만 쓰러진 사람에게 붕대를 감아주고 일어나는 사람이라. 근데 이런 사람이라면 회유하는 말 하면 올 것 같아. 회유하는 말 하면 올 것 같기는 해. 말은 이렇게 했는데 저희 그룹에 크게 다친 팀원이 있어요. 막 이러면 올 것 같아. 제발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 이러면 올 것 같아. 근데 이제 근데 그건 거짓말이니까. 근데 그건 그래? 아무리 의사가 있어도 물리면 끝이긴 해? 3번 하겠습니다. 저 어차피 혼자 다니니까. 저 경계하는 경계하는 스캐빈저 나왔습니다.
잠깐만. 경계하는 스캐빈저가 뭐지? 어디 있는 거지? 예. 아, 요건가? 요건가 본데요? 요거? 요건가 봐. 여기 있는 거. 생존 확률. 당신은 상당히 신중하고 냉철한 편에 속합니다. 법도가 무너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느 정도 잘 살아남는 이들에 속합니다. 당신은 침묵하는 수색자들에 이어 현대인들 중에 제일 많은 비율에 해당하는 유형이며 침묵하는 수색자보다는 더 많은 물자를 습득할 확률이 높습니다. 후술할 내용처럼 타인의 소유물까지 서슴없이 생존을 위해서라면 몰래 그 타인에게 물리적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가져오는 것을 선호하니까요. 덕분에 이런 혼란스러운 사태 속에서 제3위의 생존율을 확보합니다. 냠냠냠.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은 피하되 다른 사람의 물건을 몰래 챙기는 것에는 둔감한 편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재난 상황에 있어서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로도 무방비하거나 우호적으로 나오는 타인을 경계하거나 오히려 물건을 훔쳐가는 등의 행동을 하는 편입니다. 아니야, 나 그렇게 안 골랐어. 나 그렇게 안 골랐어. 나 우호적으로 다가오는 사람한테 물건 훔치는 행위 안 했어, 나. 더할 나위 없이 현실적이지만 침묵하는 수색자들보다는 악행에 거리낌 없는 편입니다. 반대로 불량스러운 약탈자들에 비한다면 직접적인 피해, 가령 폭행과 협박 등은 꺼립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은 이런 재난 상황에서 살인, 폭행, 협박은 거의 하지 않지만 도둑질은 자주 합니다. 에? 아니, 나 그렇게 선택 안 했다니까! 나 그렇게 선택 안 했다니까! 쇼다운부터 다 져줬다고? 나 그렇게 선택 안 했다고. 아무튼. 유형 관계. 극악무도 막가파와는 완전히 상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조금의 여지도 없이 악인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습니다. 위선적이게도요. 다만 동시에 위선적이게도 만약 이런 유형의 동료가 있다면 은연중에 자신이 악행을 저지를 것을 그에게 넘겨두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불량스러운 약탈자들과는 약간의 마찰이 있을 것입니다. 가끔 때에 따라서 동행하며 동료가 될 수는 있겠지만 평시에 그들을 만나게 된다면 지나치거나 조금의 말싸움이 붙을 확률이 높습니다. 침묵하는 수색자들과는 약간의 마찰이 있을 것입니다. 상술한 약탈자들과의 마찰까지는 아니지만 가령 1번 문항처럼 주인이 있을 법하지만 그래도 당장은 불분명한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놓고 다툴 확률이 높습니다. 맞아요. 이게 약간 뭐라고 하지? 제가 아까 제가 좀비 아포칼립스 상황이 되면 그냥 저는 일찍 가는 게 좋다라고 그냥 확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확 얘기했고, 이거를 하는 거는, 5개 구독 선물 감사합니다. 잡았네, 감사합니다. 잡았다네?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평행세계 아인의 느낌? 만약에 살기 위해서 엄청 집착을 한다고 하면이라고 생각하고 고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초반에 물리지 않고 어떻게 살아있기는 해. 막 그러면은 약간 주인 있을 법한 거를 안 건드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참 이게 조금 약간 애매해. 지금 이게 나온 게. 그냥 빨리 보내줘. 그냥. 재밌네요. 신기하다. 근데 정말 제가 약간 컨셉을 그렇게 잡았잖아요. 살기 위해 애쓴다라는 컨셉을 잡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약간 여기 이 사람들? 침묵하는 수색자? 얘네들은 살 의지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 이거는 살 의지가 없어지면 이렇게 될 것 같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냥 되는 대로 살자는 거야. 그냥 뭐 없으면 굶어 죽고 그냥 없으면 근데 내 신념에 막 반하는 것도 하기 싫고
그냥 좀 뭐 떨어지면 죽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나올 것 같아요. 물이 없네. 안 마시지 뭐. 그러니까 아 물이 없네. 안 마시지 뭐. 약간 이렇게 되면은 좀 이게 나올 것 같아. 그냥 살아랑 쇼다운. 아 그래서 저는 독거가 나왔습니다. 아 네. 저는 선량한 소피아입니다. 네. 7개월 구독 잘못다 감사합니다. 평소에는 선량한 시민이지만 이제 그 생존을 위해서 가끔 도둑질을 합니다. 네, 저는 선량한 소피아입니다. 네.